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지역에서 프리미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사업의 진행 시점이 언제이든지 간에 크고 작은 프리미엄이 이제 형성되어 있거든요. 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갖다가 매수하려고 하면 조합원들한테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고 매수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이 프리미엄이 적정한지 거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오늘 제 고객께서 한 분이 오셨는데, 부산에 그 강안 2구역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입지도 좋고 좀 나름대로 괜찮아요. 여기에 이제 물건을 2개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분이 재개발 지역에 투자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도 프리미엄에 대한 개념이 없다, 좀 심각하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게 됐는데, 사실 다들 프리미엄 하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좀 답답하죠. 재개발 지역에 그 투자를 하면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프리미엄입니다. P라고 합니다. 그 외로 사실 선제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이 감정평가, 그리고 비례율, 그리고 이제 권리가액,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P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P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제목에서 프리미엄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정해지는지, 이걸 갖다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다 보니까 요거는 다음에 제가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프리미엄을 공부하기 전에 재개발 지역이란 게 뭡니까? 한 집을 개발을 해서 새 집을 만드는 게 재개발의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기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웃돈입니다. 웃돈. 쉽게 말해서 웃돈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웃돈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지게 되면 기대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미래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요게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수치로 나타난 게 이제 프리미엄이다라고. 프리미엄은 미래에 대한 그 기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서는 진행 단계별로 해갖고 투자가 많은 단계를 진행합니다. 짧게는 한 10년, 15년, 길게는 20년, 30년 이렇게 걸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비 단계별로 이렇게 그 투자의 어떤 절차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요때마다 사실 프리미엄은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등락을 반복을 하는. 재개발 지역에서는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먼저 제가 보시면 물건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물건입니다. 거기에 분양 자격이 쉽게 말해서 프리미엄인 겁니다. 물건의 가치란 것은 종전에 그 물건이 물건으로서만 가치 가지고 있는 거지만, 노후불량화된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노후불량화된 건축물이지만 나중에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왜? 아파트를 갖다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물건의 가치가 나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지금 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종전의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 규정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고 한 번에 의해서 20일간 연장을 하거든요. 그때 나해지는 게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사실 감정평가가 나오기 전에는 그 물건이 실질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가 되든 주택이 돼 있든 그 물건을 갖다가 얼마가 감정평가가 나올 것인지를 추산을 해야 됩니다. 그 추산하는 단계가 너무 어렵죠.
나름대로 그 부분은 사실 과거의 학습을 통해서 또는 분석을 통해서 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제가 평가해 놓은 기준은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90%, 95% 정도는 제가 감정평가를 추산을 해냅니다. 예전에 감정평가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감정평가가 나오는 시점은 불확실성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 기준만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물건이 가치, 예를 들어서 5억이다라고 했을 때 감정평가가 2억이다 그러면 프리미엄은 3억이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따졌을 때 나중에 그 물건, 그 재개발 지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이익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개발 이익이란 건데 개발 이익이 얼마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조합원들은 환산해서 되돌려 주는 게 이제 그 비례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에다가 그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는 실제로 자기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지만 그 재개발 지역에 이익이 얼마가 나느냐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이제 정해지는 거고요. 예. 저는 그 프리미엄을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좀 더 디테일하게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프리미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 시키갖고 정확하게 좀 추산을 해보려고 나름대로는 프리미엄을 이렇게 1단계와 2단계로 나눕니다. 그렇지만 요 단계를 갖다 통칭해서 계산을 해도 되죠. 그렇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는 저는 2단계 계산을 일단 안 합니다. 일단 요 단계로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2단계로 나타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고객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기준에 의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손님께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기준에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아까 사업이 진행 절차별로 프리미엄이란 것은 이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슈에 민감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좋을 것이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확대가 되고, 또는 사업이 생각보다 진행이 잘 안 되네 그러면 기대치가 떨어지면 프리미엄은 또 빠지고, 이렇게 항상 왔다 갔다 이렇게 변곡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프리미엄이란 것은 사전적인 용어로 봤을 때 특정 물건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정가 이외의 비용입니다. 특정 물건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정가 이외의 비용이고, 1단계 시점에서는 저는 어떻게 계획을 하는가 하면 일반 분양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가에다가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사업의 여러 가지 변수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좋게 되면 좀 더 올라가는 거고, 좀 안 좋다 싶으면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면 조금 상쇄를 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2단계 프리미엄인데, 2단계 프리미엄은 저는 주변의 시세에다가 일반 분양가의 차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단계가 새 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주변의 시세하고 비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변의 시세에다가 일반 분양가의 차액을 또 빼면 2단계 프리미엄인데, 여기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갖다가 좀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1단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론 가격은 뭘 했습니까? 일반 분양가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빼고 난 뒤에 그래서 어떠한 사항들을 갖다가 이제 포함을 시킬 것이냐 또는 뺄 것이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인으로 봤을 때는 발코니 확장 비용, 그리고 가전제품, 그리고 좋은 청수, 그리고 무이자입니다. 요런 내용들이 이제 합쳐지면 이론 가격에다가 알파가 돼. 자, 2단계 프리미엄을 보겠습니다. 2단계 프리미엄은 요 2단계 프리미엄이 나오는 시점은 저는 꼭 그걸 구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통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조합원들이 입주권으로 바뀌잖아요. 입주권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현실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 부분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그 비교 대상이 있다면 그거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프리미엄 하고 주변의 시세하고 차이, 그리고 또 신축을 했을 때 프리미엄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면 3년 4년 뒤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3년 4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는 신축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고, 그 애는 벌써 4년이 지나면서 구축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 프리미엄을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또 교통 또는 학군 또 좋은 입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플러스 돼서 프리미엄에 또 영향을 미친다. 이 외로 프리미엄을 상쇄하는 요인들도 있죠. 이렇게 1단계 프리미엄과 2단계 프리미엄이 잘 진행이 되면 프리미엄이 아주 극대화되는데, 만약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사업의 진행 등이 여러 변수들이 상존하면서 프리미엄을 디스카운트 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건축물이 완공시되는 까지 선 투입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 비용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공인중개사분들은 좋은 것만 부각을 시키지 DC 요인들, 디스카운트 요인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 기회 비용들이 좀 중요합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이 기회 비용들이 상당히 커요.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씩, 2억씩 이렇게 형성이 되면 또 감정평가 금액 포함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5억씩, 6억씩 한 4년 동안 묶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이상으로 그 재개발 지역의 프리미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오늘 배웠던 이 프리미엄을 기초로 해서 직접 그 산식을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2구역에 지금 프리미엄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고, 그러면 그게 얼마가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자기가 아는 것만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는 것까지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알면 이기는 거고 모르면 지는 거죠.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